상월결사의 세 번째 불사인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상월선언회주 자승스님과 90여 명의 순례단원은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BTN이 영화 나란말싸미를 방영합니다.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한글 창제와 반포 과정에서의 불교의 역할을 되새겨보는 토크멘터리도 진행해 이해를 돕습니다. 국공립합창단이 특정 종교에 편향되게 공연을 하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계종 종평위가 전국 19개 국공립합창단의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을 조사했습니다. 사흘간 일정으로 열리는 2021 화엄문화축제가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업고 걸었다는 숲길을 어머니의 길로 명명하는 제막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보유문화재의 안정적인 보존 관리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찰 최초로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합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완충구역에 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상월결사의 세 번째 불사인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상월선언회주 자승스님과 90여 명의 순례단원은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시 한번 다졌는데요. 송광사 방장 현봉대종사도 순례단의 걸음을 응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 후기 보조 진울부터 16명의 국사를 배출해낸 조계총림 승보종찰 송광사. 고귀한 승보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이곳에 상월결사 순례단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불법승 삼보의 의미를 되새기며 불교 중흥의 원력을 키워가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출발지입니다. 상월선언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한 90여 명의 순례단은 어제 입제식을 봉행하며 각자의 걸음을 수행과 신심증장의 기회로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무건 행선을 통해 세계 일화의 절대 평화를 깨치게 해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대종사는 결코 쉽지 않은 발심으로 길 위에 선 순례자들을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구법을 떠나는 선제동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속화된 불교를 본연의 자세로 돌리기 위해 보조 진울국사가 펼친 정예결사처럼 상월결사가 위기에 빠진 한국 불교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이번의 순례는 출가자와 재가자들이 함께 도반이 되어서 여러 대중 속에서 혼자 가야 하고 혼자 속에 여럿을 품고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교계를 비롯해 정관계까지 수많은 인사가 참석한 입제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지극정성이 불법성 삼보의 존귀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에게는 커다란 희망과 용기가 될 것으로. 입제식을 시작으로 천리에 달하는 대장정에 막을 올린 순례단은 이날 전남 곡성으로 이동해 첫날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해양을 통해서 우리 한국 불교가 좀 더 중흥이 되고 불교가 좀 더 많이 포교가 됐으면 좋겠다. 또 삼보에 대한 어떤 귀중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례단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구리의 사성암과 화엄사를 참배하며 순례의 본격적인 신행을 다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BTN 불교TV에서 신미대사와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나란말싸미를 방영합니다.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한글 창제와 반포 과정에서의 불교의 역할을 되새겨보는 토크멘터리도 함께 진행해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한글 창제라는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세종대왕과 신미대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나란말싸미. 한글 창제 배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지만 역사 왜곡과 선동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해 조기 종영했습니다. BTN 불교TV는 한글 반포 575주년을 맞는 오는 8일과 9일 영화 나란말싸미를 다시 방영해 한글 창제에 있어서의 불교 역할을 되새겨볼 예정입니다.
영화 방영에 앞서 나란말싸미 역사 왜곡 논란을 집중 조명하는 토크멘터리가 4회 연속 방송됩니다. 불교계와 학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이 나란말싸미와 관련된 잘못된 사실을 좀 바로잡고 한글 창제 과정에서 불교와 신미대사가 끼쳤던 역할들을 완전히 재조명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기획을 한 그런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5일부터 시청자를 찾아가는 토크멘터리 한글 나란말싸미는 역사 왜곡인가는 영화 개봉 당시에 불거진 세종 폄하 논란과 신미대사에 대한 논란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해 훈민정음 창제, 반포, 보급 과정에서 불교가 했던 역할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핍니다. 주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고 왜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 그리고 월인석보나 석보상절과 같은 이런 훈민정음으로 처음으로 편찬된 그 언해본 그 불경들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서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토크멘터리는 문종에 의해 전무후무한 시호를 받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간승으로 폄하되는 신미대사에 대한 평가의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주목했습니다. 특정한 결론을 내기보단 밝혀지지 않은 쟁점을 살펴보고 한글 창제를 둘러싼 역사적 의문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토크멘터리에는 동국대학교 윤재웅 교수의 사회로 고려대 정광 명예교수, 정진원 터키 LGS 대학교 교수,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스님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영화 나란말싸미는 10월 8일, 9일 방영되며 토크멘터리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4부에 걸쳐 집중 방송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국공립합창단은 음악과 예술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국공립합창단이 특정 종교에 편향되게 공연을 하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국공립합창단이 기독교 중심의 공연과 인적 구성으로 특정 종교에 편향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정기 공연에서 3.1절과 광복절 등 기독교곡 선정이 불가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기독교 노래가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8년 지방 순회 공연에서는 13번의 공연 가운데 7개 도시 공연은 100%이거나 필수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립합창단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천과 수원 등 전국 대부분의 시립합창단 공연도 70% 이상 기독교 찬양곡으로 채워졌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19개 국공립합창단의 운영 현안과 프로그램 구성 내용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공립합창단의 선곡이 무조건 서양 음악, 그것도 찬성의 의미가 담은 곡으로 70, 80%, 80%가 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거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음악이 많습니까? 이 같은 음악의 지평을 넓혀주지 못하고 서양 음악이라는 등신막 유지한다면 합창단의 전립의 의미나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력에서도 개신교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국 공립합창단 지휘자 모임인 한국합창지휘자협회 고문과 이사, 사무인력까지 대부분이 교회 합창단 지휘자와 신학대 교수로 이뤄졌습니다. 합창단 지휘자의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기독교 찬양곡 중심으로 선곡하는 등 종교 편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종평이는 반복되는 국공립합창단의 종교 편향적인 공연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정비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합창단 구성원이 특정 종교 일색으로 구성되다 보니 어느새 공공단체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특정 종교의 선교 공연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몇몇 예술 감독과 지휘자가 종교 편향의 전행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모니터하고 감시해 나갈 공익을 위한 국공립합창단이 특정 종교 합창단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역사는 특정 종교에 독점될 수 없다며 천지남 성지 광주 순례길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대불련은 지난달 광주시와 천주교 수원교구가 맺은 천지남 성지 광주 순례길 조성 업무 협약에 불교가 배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선정한 구간에는 승병들이 목숨을 바쳤던 남한산성과 천주교인들을 보호하다 폐사된 천지남 등 곳곳에 불교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불련은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가 강제력을 가지고 특정 종교를 위해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광주시에 천지남 성지 광주순례길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흘간 일정으로 열리는 2021 화엄문화축제가 걷기 대회를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화엄사 인근 지리산 숲길을 어머니의 길로 명명하는 제막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희망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걷는 걷기 대회로 2021 화엄문화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2021년 화엄문화축제 화엄숲 어머니의 길 천년구례 그 품으로 걷기 행사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열렸던 화엄음악제에 걷기와 명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 화엄문화축제로 개막했습니다.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업고 걸었다는 연기암에 이르는 2km 구간 숲길을 어머니의 길로 명명하는 제막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천년 전에 연기조사께서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또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화엄사를 시작으로 연곡사, 하동 쌍계사에 이르는 탐방로를 순례길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피톤치드하고 음연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사찰과 사찰을 연계하는 탐방코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쌍계사까지 이은 이 벨트화를 만들어서 사찰과 그리고 힐링을 할 수 있는 탐방코스를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걷기대회 참가자들은 지리산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며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또 우리 땅 걷기 신정일 회장의 인문학 강의 시간도 마련해 화엄사의 역사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라오는 도중에 힘은 들었지만은 너무나 포근하고 좋은 숲길을 걸을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화엄사는 푸짐한 경품과 버스킹 공연도 열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한편 내일 삼보사찰 천리순례단과 함께하는 화엄음악제는 BTN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통도사는 137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만여 점이라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유문화재의 안정적 보존 관리와 함께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개방형 수장고와 불교 문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전합니다.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1376년이라는 긴 역사만큼 통도사는 보물 20건 36점 등 총 4만여 점에 이르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9년 개관한 성보박물관에 전시하는 유물은 일부에 불과하고 공간이 부족한 수장고는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양산시와 통도사는 문화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러한 유물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개방형 수장고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통도사가 추진 중인 개방형 수장고는 전국 사찰 최초로 문화재 보존과 관람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성됩니다. 통도사 내 서우남 인근에 조성 예정이며 대지 면적 3,200여 제곱미터, 연면적 2,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1층 현대식 건축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불화와 대형 계부를 장엄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해 불화 전문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녹지형 지붕으로 설계해 시민들에게는 자연 친화적 박물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장고도 이제 개방형 수장고를 지음으로 인해서 많은 유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그 중점을 두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도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완충구역에 복합문화 공간도 함께 조성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도 앞장설 예정입니다. 시민과 관람객이 머물 수 있도록 전통 찻집, 카페, 체험 공간과 함께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마련한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문화복합 공간이 완성이 된다면 통도사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는 관광지가 아니라 관광의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BTN 뉴스 재봉덕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강원도에서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금강산 옛길을 복원해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 순례길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시작으로 북한 유점사와 가장 가까운 민통선 내 고성 조제암을 중심으로 역사적 가치와 남북교류 활용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과 북을 잇는 금강산 순례길을 복원하기 위해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민추보는 어제 금강산 옛길 및 조제암의 역사적 가치와 남북교류 활용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금강산 순례길 연구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 금강산이 하나라고 1만 2천 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루속히 우리가 순례를 따라서 고성에 가는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많은 고찰과 수행처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금강산은 역사적인 고승과 수행자들이 찾은 도보 순례길로 산 전체가 불교 성지입니다. 학술대회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역사 속에 기록된 금강산 순례길을 점검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금강산 자체가 불국토라는 인식이 있어서 역사 속에 불교인들이 반드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 양반 사대부들의 산수 유람지로 알려졌었고 일제강점기에는 근대 관광에 굉장히 그 인프라가 집중된 최대 관광지로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어 북한 유점사와 가장 가까운 민통선 내 폐사지 고성 조제암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신라 진표율사가 금강산 남동쪽 기슭에 창건하고 고려 나홍 스님이 중창한 조제암은 한국전쟁 당시 폐사돼 현재는 일부 흔적만 남아있으며 철원과 양구, 고성에 산재한 사찰과 함께 금강산을 찾는 순례자들의 수행처였습니다. 민추보는 고성 지역을 첫 번째 연구 대상으로 조제암 지표 조사를 실시했으며 건봉사와 유점사로 이어지는 금강산 순례길을 1차로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건봉사와 유점사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남북 문화 교류 차원에서는 매개체 역할도 할 수 있고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상의 암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고성군과 지난 9월 금강산 순례길 복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민추보는 조제암에 이어 금강산 순례길 복원에 따른 중장기 학술 연구를 계획하고 남북 접경 지역 지자체와도 협력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일 부산 내원정사에서 어린이 3기 의계옥의 수계법회를 처음으로 신설해 봉행합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법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겠다는 계율에 대한 서약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법회를 통해 나와 내 이웃 모두가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11월 28일 부산 백스코에서 제4회 3기 의계옥의 수계법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주시 사업연합회와 불자연합회가 제67회 백제문화제를 맞아
코로나19 종식기원 영산대제를 신관둔치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봉행된 영산대제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공주시 사업연합회장 중하스님, 김정섭 공주시장, 신홍섭 공주시 불자연합회장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중하스님은 영산대제가 민족의 축제가 되길 바라며 소중한 문화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경스님은 모든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한 괴로움을 여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법문했습니다. 영산대제는 취타대와 두레패 등의 공연을 시작으로 법요식과 영산제의식, 불교중흥 한마당으로 진행됐습니다. 동해 사마사가 국가무형문화재 125호 사마사 국행 수륙대제에 앞서 어제 향 행사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수륙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향 행사는 국행 수륙대제 봉행을 부처님께 고하는 일종의 개회선언으로 심규원 동해시장이 향을 올리고 사마사 주지 임법스님이 축문을 읽으며 대제 개최를 고했습니다. 임법스님은 600년 전통의 국행 수륙대제가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발전하길 바라며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심규원 동해시장도 문화와 전통을 매년 갱신하며 잇고 있는 수륙제의 보존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수륙제의 확장과 지역의 평안을 발언했습니다. 사마사 국행 수륙대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철저한 방역 지침 아래 봉행될 예정입니다. 수륙제가 연연히 잘 진행이 되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 행사로 더 발전돼서 우리 지역의 경제는 물론이고 전통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승려복지법 제정과 시행 10주년을 맞아 백서와 로드맵을 제작하는 등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려복지회는 지난달 30일 교구본사 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10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종단과 교구 승려복지 로드맵 제작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승려복지회장 금곡스님은 10여 년 만에 승려복지제도는 승가에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며 제도 발전을 통해 승가 공동체의 안정과 화합을 일궈가자고 말했습니다. 승려복지회는 국가와 천주교 성직자 복지제도 관련 강의에 이어 10주년 백서와 종단 및 교구 승려복지 로드맵 제작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창원 구룡사가 해수관세음, 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구룡사는 지난달 30일 통도사 한주 영한스님, 영수스님, 주지 무성스님 등 4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해수관세음, 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도량부지 정비불사를 시작한 구룡사는 삼성각 불사에 이어 경내 연못과 용왕단을 조성했으며 해상용왕과 남순동자를 좌우보처로 해수관세음보살을, 애장터 돌무덤 방향으로 지장보살을 조성하고 올해 9월 회향했습니다. 주지 무성스님은 동참대 중의 신심과 원력으로 이번 불사가 원만회향에 감사드린다며 이 공덕으로 각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하고 소구소원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TN이 영화 나란말싸미를 방영하고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2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